오늘은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의병이기 때문에 의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병은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의병하면 혼란스러워요.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의병이다 하는데, 역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대순위잖아요. 시대. 우리가 의병하면은 그러면 한마음이 인유미.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전공한 사람 의병도 의병을 나눕니다. 우리 의병의 시작을 주로 임진의병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200년을 한참 있다가 한마을의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던 건데, 통틀어서 의병. 그러면 의병이란 말은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더 한자 다 아실 거예요. 그래, 옳을 의자예요. 옳다, 정의롭다, 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젊은이들은 몰라요. 의병이란 말을 잘 모른다고. 그게 우리가 알려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의병인데, 이 의병을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은식 아시죠? 한말의 최고의 민족사학자고 항일운동가였고 교육자였어요.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분이 기울어 가는 군단 앞에서 결국은 어때요? 일본이 우리를 하려고 할 때 박은식이 많이 가슴 아파하고 해요. 결국은 역사교육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한국 독립운동 지헬사, 지는 어조사 지자입니다. 헬사에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 이야기하지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근거와 개념을 알고 설명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몰랐다 무시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개념을 설명하고 사건을 얘기할 때는 언어를 얘기합니다. 그 언어가 그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병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중요해요. 의병 속에는 정확히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뜻이에요. 여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매우 중요한 거는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 스스로 자발적으로 국가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의병이에요. 그리고 강군이 아니고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 민군이에요. 백성민자죠. 예, 강군이야 민군이야.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나중에 혼란스러울 거예요. 좀 더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금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남일. 신남일 아시죠? 여러분들은 신남일 하면 잘 모를 거예요. 아니, 아시나? 신남일의 본명은 심수택이에요. 물론 장성입니다. 이게 한평입니다. 한평월하에. 이분이 한말의병의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사실은 막 따지기는 보면 시작점은 아니에요. 어쨌든 남일은 호남 제일이란 뜻이에요. 의병하려면 내가 호남 제일 의병장이 되겠다고 했던 분이 남일인데 본명은 심수택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적을 지고 저녁에 총에 사람 미치는 거. 얼마나 비장합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 자기 가족, 자기만 생각하는데 이 의병장들은 기울어가는 국군 앞에서 기꺼이 아침에 적을 치고 저녁에 죽는 거. 실질적으로 의병 활동하다가 죽습니다. 물론 오르는 간단히 생략, 왜냐하면 나조 출신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 심나비는 주로 좀 이따 왜 나조가 대단하냐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은 넘어갑니다. 자, 이 사진은 교과서에 나온 사진이에요. 자, 교과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일본의 노예가 살인 사회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주장하면서 국군, 나라가 기울한 나라 앞에서 기꺼이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켜 일어섰던 자발적인 사람들, 이거를 우리는 의병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정리의병이에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의병의 날이 나와버리네요. 의병의 날이 6월 1일입니다. 의병의 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6월 1일 무심코 넘기셨죠?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왜? 국가에서 의병의 날은 보훈시에 조용히 넘어가거든요. 특히 보수 정권 때 의병의 날을 무시해요.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하는 척 하고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탓이 아니라 정부의 탓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무관심이기도 해요. 6월 1일 의병의 날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올해부터는 꼭 이미 지났지만 기억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6월 1일이 왜 그랬을까요? 묻고 가겠습니다. 혼자 일방체험. 왜 6월 1일 의병의 날로 정했을까요? 그날 창의를 했을까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여러 날이 1년에 365일이 있는데 6월 1일을 의병으로 날로 정한 이유가 있겠잖아요. 날을 정할 때는 의미 있는 날을 정하잖아요. 아무 없이 뭐 태어났거나 큰 사건이 있었거나 죽었거나 이런 날을 정하겠잖아요. 맞습니다. 6월 1일 날도 어떤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먼저 던지냐면 그냥 제가 답할게요. 예. 각제우예요. 자, 각제우 홍의장군이라고 하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임진의병장입니다. 자, 각제우 의병장 대단하죠?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의병장 교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좀 이따 얘기하죠. 임진 때 각제우 의병장도 대단했지만 더 대단한 사람은 전라도는 무지기수야. 너무나 많아. 그런데 왜 의병이 날또 쫓겼냐?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고 이쪽 지역에서 의병을 기리지 않았고 이쪽에 있는 연구자들이 교과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쉽게 말하면 교과서도 이렇게 지역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편향적이에요. 우리는 9대1 정도 돼요. 사이즈를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쪽은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왜? 나는 나주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를 전공하면 제일 억울한 게 그런 거였다. 이것도 차라리 김치현일이 했다든지 김치현이 좀 더 얘기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 최경일을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임진왜란 때 고경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나주 출신 8명의 선무헌용궁 씨도 그렇고 근데 이름조차도 기억이 되지 않잖아요. 한마르병 어때요? 한마르병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60%가 이 나주를 중심해서 이 남도 의병이 중심입니다. 그거는 객관적 데이터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잊고 살았다. 아니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것을 주목해서 오늘 이 강의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분이 이제 소위 각제의병 이렇게 말하면 각제의병이 까랑 뭉개려고 그러냐 그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임진왜란 때 각제의 비슷하게 김천일, 고경명, 최경일을 더불어서 많은 의병장들을 기리자 그런 뜻이거든요. 오해를 얻기를 바라고요. 예, 바로 이건 임진왜란 한마을의병의 중심은 전라도였다. 전라도에서도 특히 어디였다? 나주였다. 그러면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나요? 임진왜란이 최근에 일어났나요? 1592년 4월 3일, 4월 5일. 이제 역대 4월은 음력이에요. 음력까지 한 게 28일 차이 났습니다.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막 혼돈하거든요. 인터넷 자료들이. 그때 나온 자료는 음력이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5월이겠죠? 지금 지구온음 한다면 네. 그때 행정구역이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는 어쩝니까? 이 전라도는 전주하고 나주가 총괄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나주를 쓰는 현재 행정구역인 나주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때 당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 430년 전이죠. 400년 전에 나주는 이 전라남도를 총괄한 지역에 부여해요. 목이었다, 부였다 그러잖아요. 총괄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평이냐, 장성이냐, 담양이냐 다 나주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러면 지금의 나주의 행정국이 된 건 언제냐? 1914년이에요. 1914년에 일본 애들이 대제적 행정 개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쫙쫙 찢어요. 특히 전라도의 삼성, 삼평은 저항의 도시예요. 그때 남평이 나주현, 남평, 영산평, 남평을 짝짝 찢어서 나주에 붙이고 나주 일부를 강산구로 보내고 이런 짓을 해요. 지금의 행정구역은 1914년에 일제시대만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나주는 지금의 나주로만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주는 남도를 포괄하는 개념, 포괄한 지역, 요새 영어로 바운더리라고 하잖아요. 바운더리를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전라도의 출발은 나주였다. 그러면 여기서 나주는
지금 행정이 나주가 아니라. 그런데 당연히 또 그 나주의 중심지는 어디냐? 지금 나주 구시의 급성권 맞아요. 그건 맞아요. 모든 출발은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가 나주 사람이나 아니든 간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모든 의병의 출발은 나주에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정확히 개념이 잡힐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나주 의병만 얘기를 하면 나주 의병의 임진 의병이에요. 임진은 1592년이 임진년이에요. 그리고 1592년 98년 동안 7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과서에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신가요, 지금? 임진을 뭐라고 그래요? 예란이라고 부르잖아. 예란. 예란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예는 쪽발이, 일본이 일으킨 난. 난은 뭐예요? 서요예요, 서요. 어지럽게 혼란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용어다는 얘기죠. 예란이 틀렸다가 해서 정확히 전쟁이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의 정벌을 했고 더구나 또 명군까지 명나라까지 했던 한중이 삼국전쟁이었어요. 그거 하루 이틀이 아니라 7년 동안. 더 놀라운 거는 이 전쟁에서 보면 일본은 나라가 바뀌었어요. 중국도 나라가 바뀌었어요. 명나라 청나라 바뀌었잖아요. 일본도 어쩝니까? 막부가 막부가 바뀌었잖아요. 이건 명확히 전쟁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근데 일본은 자꾸 왜냐하면 전쟁을 에란을 조그만 사건으로 축소하려고 해요. 그 교과서 오늘 지금도 무심코 에란 그래요. 앞으로 임진 전쟁이라고 정확히 불러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어째요? 침략자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침략을 받은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일본 애들이요, 임진 전쟁 일으켰을 때 이유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왜 일으켰어요? 그렇지요.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정명가도. 명을 칠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는 거예요. 일본은 자기가 조선을 침략했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도. 일본의 교과서 그렇게 가르쳐요. 아, 명나라 치면 너네도 나쁘게 말하면 일본 애들 되게 머리가 좋고 또 굉장히 비상한 놈이고, 놈이란 게 죄송합니다. 완전히 계략적 나쁜 거고, 또 살려 이야기하는데 임진한다더러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자기들의 명문을 조선 침략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조선 제일 먼저 와가지고 조선 건너서 명나라 가겠다라고 했던 그거는 속셈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분명히 전쟁이었고 그거는 일본이 내세운 명문에 절하지 않았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래서 근데 일본이 이제 왜 그러냐면 임진하고 나서 침략했다 하지 않고요. 그게 200년 반복이 되는데요. 일본은 항상 지금도 침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출했다고 얘기해요. 진출. 그리고 이 임진환이 끝나는 게 아니라 200년 한말 때 또 들어옵니다, 일본이. 그때도 뭐냐? 일본이 그때는 아주 기가 막힌 논리를 또 내세워요. 조선이 후지다. 조선이 후지니까 조선을 근대화 시켜주겠다. 일본이 재빠르게 메이지를 통해서 근대화 성공하거든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의 근대화 유신 이야기를 꺼내 들고 와요. 그것이 바로 근대화론입니다. 지금이 그것도 연결돼 있어요. 엊그제 정진서 연결된 그 논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조선을 침략할 때 조선을 근대화식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쳐들어왔다고 얘기해요. 침략을 하지 않아요. 일본 입장에서 보잖아요. 자기들이 보니까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일본이 와서 했던 게 뭐예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도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계수로 해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강계라고 그러거든요. 수로 사업을 한자는 물대간자 강계수로 해요. 그리고 모르니까 학교를 세워요. 글자를 가르쳐요. 왜? 아주 단순 맞기는 못하면 맞기 안 하면.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워요. 그것만 보면 근대 해준 거잖아요. 근대 해준 거잖아요. 맞잖아요. 일본에서 그 신장도 만들었고 막 세웠으니까. 그런 계량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런 걸 한 이유는 정말로 조선인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모두 침략을 하기 위해서 했던, 수탈을 하기 위해서 했던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수탈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근대화론 수탈론이죠. 그러면 우리는 수탈론을 주장한 사람, 일본 침략했고 일본 수탈하게 해서 모든 시설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근대화론자는 뭐냐? 조선을 근대화, 그것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들의 후손들이 뭐냐? 누라이트예요. 지금도 행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등장, 그들이 전면 부상했어요. 아시죠? 그러들이 이장한 게. 근데 그 밑바탕에는 토착 애구들, 그 일본 가서 교육받고 와서 세뇌당한 사람들, 더 뿌리는 친일파 후손들, 더 나쁜 놈들, 밀정의 후손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정확히 그 개념을 알고 접근해야 된다. 그냥 갈 문제는 아니야. 뼛속까지 토착이라 하는 이유는 그런 뿌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멀리 가면 임진의 문제 찾는 거죠. 그럼 역으로 이제 우리 김천일 의병장, 우리라고 표현했네요. 뭐 저하고는 성이 좀 같은 김씨지만 본이 달라요. 이분은 언양 김씨입니다. 언양이 어디예요? 경상도. 그럼 경상도는 너무 넓어. 경상도 울산이 지금은. 울산 옛날에 경상남도였는데요. 지금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언양군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언양 잘 모르고 언양 불고기. 거기 그 지역이에요. 거기는요 옛날에 경상남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동네예요. 거기에 굉장히 토반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언양김 씨가요, 이 김천일이 어떻게 나족 인연을 맺죠? 인연을 맺은 건 이건 지금부터 이제 집안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 깔 수도 있고 있는데, 나주와 인연을 맺는 건 이 김천일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여기에 나주에 5대 토반이라고 하는 거 계신가요? 조심해야 되겠네. 아니, 칭찬합니다. 양성희 씨. 김천일 아버지 김원침의 부인이 이 양성희 씨예요. 그러면 그때 조선 때는 어쩝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려면 어디로 가요? 지금은 산부인과로 가잖아요. 그래, 친정으로 가요. 다 그렇습니다. 뭐 친정에 와서 얘기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겠죠.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천일은 어머니가, 기록이 여러 가지예요. 7일 만에 죽었다, 다음, 어쨌든 죽었어요. 아버지도 6개월 만에 돌아가지고 고아가 되잖아요. 근데 이 고아인 이 김천일을 부양하고 교육을 시킨 집안이 어디예요? 바로 양성희 씨 집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거둬요. 교육도 시키고. 근데 굉장히 어때요? 이제 빨리 엄마도 죽고 제대로 젖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애소하고 빈약했다나? 건강이 좋지 않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쩝니까? 공부를 해서 어쨌든 과거에 합격은 해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김천일입니다. 자, 이쪽 이야기에 따라. 근데 김천일은 나름대로 몸은 애소하고 병약했지만 그래도 어쩝니까? 뼈대 있는 집안에 태어났는지 어쨌는지 정신은 살아있었겠죠. 이거는 김천일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울면 못 하겠는가? 이렇게 파천나 있는데 오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기록에 나왔으니까 보기로 하고요. 김천일입니다. 자, 나중에 출생했어요. 여기 와서 출생했어요. 뭐 여기 김원칩, 울산 언양김씨 다음날 여기 가지고 이제 뭐 3일 만에 제가 그때 안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6일에 돌아가셨단 말도 있는데 다음날 돌아가서는 기록을 하긴 했고요. 6개월 아버지 고아가 된 거죠. 야할머니가 바로 소위 말하는 야할머니도 이쪽에 왔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양성희 씨 집안에서 이제 거두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요. 이양은요 조선 중기 때 대표적인 유학자입니다. 꽤 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연희전까지 했을 거예요. 생원시 합격합니다. 그리고 학문에 정리하죠. 조선시대에 출세하고 큰 자리를 나가려면 일단 과거를 봐야 돼요. 과거를 봐야만, 지금도 이제 고시를 패스해야만이 뭐 고위직에 나가는 것처럼 그때는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보지도 못했고요. 과거를 볼 수 있는 집안이 따로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계급사회였으니까 산홍 공상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비 집안, 양만 집안만 볼 수 있었다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직위를 했고요. 이런 걸 다 외우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김천일이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선정을 베풀었다.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에요. 수원 부사일 때 탈세를 일삼던, 그러니까 이제 고위직에 올라갔죠. 부사면
지금 부사 정도 되면 도지사는 아니고 군수하고 도지사 중간급 정도의 높은 직위예요. 도지사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해서 또 군수나 지금 큰 시장급 정도 된다 할까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탈세 133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가 또 막 동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탐관오리 판치는 세상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쩌니까 탈세 133, 지금도 세금 가지고 논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과하니까 그거로 무고로 파직이 됩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의로운 거죠. 그냥 부안해동하고 탐관이 되고 그냥 적당히 잘 호의호식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다른 색깔로 이것이 바로 이미 정의로운 의병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여기서 보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특히 요즘에도 이제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이 청렴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그리고 돌아오셔서 여기 이제 후진 양성에 그 다음에 병법 이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592년 4월달 이민을 발발하고요. 선조가 도망을 갑니다. 좋게 말하면 도망을 가는 거죠. 선조 이야기를 해도 1시간 내도 열받는 건데, 선조는 조선시대 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왕위를 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좋게 말하면 의협심이 강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굉장히 무능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선조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어쩌면 지켜야 되는데 되게 도망가요. 일례로 도망가야 돼. 어디까지 가면 도망가다 보니 우주까지 가버려요. 다시 평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런 우연차. 그런데 이때는 왕조 시대잖아요. 왕조 시대는 왕이 잡히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제 선조는 나중에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잡히면 조선이 명하니까 나는 피신을 했다.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변을 하는데 말 같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논리를 펴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어째요? 선조가 피신했다고 하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림들, 유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선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림이나 선비들은 어떻습니까? 기본이 뭐예요? 자기가 유학을 했고 간직에 나가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 효도하는 거잖아요. 충과 효가 나와요. 이 충과 효의 논리는 성리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성리학이 고리타문한 게 아니고, 성리학자들은 충과 효, 그 다음 여자의 열, 충효열에 완전히 훈련된 굉장히 그거에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 피신했으니까 어째요? 당연히 유학자였던 김천일 어쩝니까? 김천일을 지켜야 되겠죠? 곧 선조를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충과 효 이런 지금 같은 뭐 국가 개념이 아니고 그때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리학은 이 지구상의 가장 완벽했다. 지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반영한 철학이다. 근데 이 성리학을 일제시대 일본 애들이 굉장히 고리타문한 걸 만들어 버렸어요. 안 그러거든요. 기본의 인간의 이치는 충과 효가 행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나라와 관계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 그게 삼강오륜이잖아요. 삼강오륜이 지금도 중요한 덕목 아닌가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삼강오륜 고리타분하게 했던 것도 우리가 역사 교육을 잘못 배운 폐해예요. 근다고 해서 무조건 충성하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끌고 오는데 갑니다. 그때 이제 같이 했던 분이 양산수. 양산수 제주양씨예요. 이만은 여기 이 이만이 있고 여기 소위 말하는 나주 임씨들 있잖아요. 예, 그쪽하고도 연결돼요. 그래서 거기도 의병이 좀 더 나옵니다. 이런 의병을 일으켜서 이 나주에서 어디에 출병을 하느냐? 당연히 향교에서 모이라 하죠. 그러니까 출별 지점이 지금 금성간이에요. 망하루. 나주의 모든 사건은 망하루에서 시작합니다. 금성에 딱 모여서 망하루에서 출병을 하는 거죠. 자, 나라를 꾸려 가자! 이렇게 앞을 섰겠죠. 쫙 나갑니다. 공방문을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나는데 순식간에 뭐 지금 기록이 300명이다, 1000명이다, 2000명이다 하는데 1000여 명 정도가 쫙 붙습니다. 자, 지금 나중에 만약에 날아가는데 윤태명 시작 우리 기병하자 하고 출전하자 모일까요? 안 보입니다. 근데 그때는 왜 모였을까요? 그게 바로 성리학의 가장 기본적으로 된 거예요. 그 유학달에 하니까 어쨌든 스승이잖아. 스승이 나서니까 제자를 따르고, 더 중요한 건 어떠냐? 거기에 같이 있는 간호들 있잖아요. 간호들, 산호들, 간호 데리고 있는 노비들.
노비들은 주군이 나서면 따라 나서야 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주군에 충성을 했던 거고, 두 번째는 기회야, 기회. 세상의 계획이 바뀌는 것은 전쟁은요, 나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기회를 줍니다. 왜냐, 이 전쟁에라 군공을 세우면 면천을 해줘요. 임진왜란 이후에 많이 양반이 늘어났잖아요. 그다음 한말 때 전쟁 또 왕이 늘어나잖아요. 소위 말해서 소위 노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국난 앞에서 열심히 나가가지고 자기는 아니지만 뼈조각 후손들한테 면천해서 주는 것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싸워버려요. 김천희를 위해서 선조를 위해서 싸운 측면도 있지만 자기 면천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좀 이따 9,600명의 면천이 막 돼요, 기록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쟁인도 양면으로 보자, 이거. 무조건 희생과 강요와 그 다음에 김천일이 막 혹세무민했다고 보는 것은 역사를 한 단면만 보는 거다. 다각적인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 금성관에서 날마다 되나다니죠. 근데 이 금성관은 어쨌든 뭐 고려 말에 만들어서 조선의 중심이고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중심적인 지역 역할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기병을 했고요. 나중에 한말 때도 여기서 기병합니다. 심지어는 오입할 때도 여기 오입할에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 그래서 상징적인 이 망하루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그냥 망하루야, 그냥 건물이야, 객사야 이런 것만 이야기하기 아쉽다. 객사이고 나중에 주님 간청 역할을 했고 망골레 했던 공간이기도 해요. 그건 단순한 기능적인 거고 국난 앞에서 우리 나주인들이 출정하고 출전하는 곳이었다는 것도 얘기해 주는 것이 역사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컨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 이변에 우리의 나주 사람들이 정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공간이라고 설명하면 그 공간이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나주권 단가는 꼭 지날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야, 여기가 김천일이 기병한 곳이야. 나중에 김태원도 거기서 합니다. 좀 더 뒤에 나오고 5.18 때도 그랬고 3.1운동 나주에서는 3월 14일 날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어요. 나주가 제일 빠르다, 한평이 빠르다, 5.1의 강진이 빠르다.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데요. 어쨌든 3.1운동도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표시석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뺐네. 강주학생 독립운동도 여기서 출발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얘가 모이기가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집회하면 강화문으로 가잖아요. 청와대 앞으로 가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바로 저기 정렬사에 가면 기념관에 4개의 그림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전쟁화 또는 기록화라고 해요. 이제 요새 젊은이들은 잘 모르니까 이 그림을 그려서 남기면 좋은데 이게 이제 제가 이 표지를 제가 이번에 쓴 표지를 삼아 좀 이따 드릴게요. 세면 제가 이 그림을 표지화를 했던 이유는 이게 김천일이 바로 금성관 앞에서 그 망하루 앞에서 출병하는 출전거예요. 왜 이걸 했는지 알겠죠? 알만한 그래도 김남철 나주를 너무나 사랑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그림 중에 그림이 독성 양하진 전투 막 있거든. 진수 그림 4개가 있어요. 사실 대표적인 전투는 진수성 싸움이에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나 나는 의병의 시작점, 나주 의병의 시작점, 남동의 시작점을 이 출전도로 본 거예요. 이래서 이제 표지를 했던 그런 깊은 고민도 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한자가 틀렸다. 예, 저기 내가 이제 정렬사 관리하는 이상구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저 그림해 가지고 고치기 힘들다네요. 어쨌든 망할 때 한자가 틀렸어요. 그림 그린 사람이 한자를 제대로 이해 못했나 봐요. 어쨌거나 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상징적에서 이제 말을 타고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어쩝니까? 전쟁할 때 그 다음에 태평소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창 들고. 이 전쟁이라는 게 이제 또 의병은 뭐냐면 정식적인 군인이 아니에요. 정규군이 아니야. 훈련이 안 됐으면 어쩌겠어요. 그러면 전쟁을 총 사는 사람만 있는 건가요? 물론 제일 중요해. 총 잘 쏘는 사람이 중요하죠.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임진전쟁도 그렇고 한말전쟁도 그랬고 6.25 전쟁이 그랬는데 여러분 총도 더 무섭지만 같이 하는 뭡니까? 섬공한다고 섬무.
옆에 막 분위기 띄워주는 거. 여러분, 야구도 프로야구 선수들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관중들이 막 깽가리 응원하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또 하나는 의병하면 많은 사람이 총 쏘는 사람만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의병한테 아니 병사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지요. 먹는 거예요. 군량비라고 해요. 이 남도가 그때 제일 잘 짠 곳이었어요. 영산강구역이 가장 잘 18세기까지 가장 부장도동네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기울어졌지만 산업화 사회로 농업사회에서는 이 전라도는 세수 1위였어요. 왜냐? 영산강구역과 금강구역이 농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임진전쟁 때도 어땠어요? 여기 지은 사람이 농지가 많은 게 수확량이 많았겠죠. 사실은 양성이시도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기보다는 군량비를 줘요. 전쟁이 길면 먹어줘야 되잖아. 막 300석, 500석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김천이 여기서 어디까지 갔어요? 제일 먼저 금산 갑니다. 금산 충청도예요. 덕성산상 갑니다. 지금 수원이에요. 그 다음에 양화진 강화도 직접 강화도까지 가요. 지금도 차 타면 얼마나 걸려? 5시간, 6시간 걸려. 그때 걸어서는 얼마나? 걸어서 얼마? 보름 걸린다. 보름. 근데 전쟁하고 한 달이 걸려. 그럼 가면서 1000명이 쭉 올라가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먹는 거 누가 됐냐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병을 할 때 전쟁하는 사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군량, 이 전라도의 의병들은 제가 이제 이번에 썼던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나가 싸운 것도 중요하지만 군량비를 댔던. 그럼 지금도 이제 우리가 국방비 많이 낸 사람도 나라를 사랑한 것이잖아요. 국방 홍보 많이 내세요. 예, 이랬다는 것을 알아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렬사에 있는 그림 4개예요. 그 기념관에 가서 그 밑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냥 지우치지 마시고 정렬사가 좋다, 좋아요. 저는 부러워요. 정렬사가 되게 이치가 3번째 옮겼거든요. 지금 그 대호동에 있는 거, 뭐 그 사연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옮겼는데 되게 좋아요. 또 금성산 그 노안 쪽이 천하의 명당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면은 이제 건물만 보고, 그 다음에 그런데 꼭 거기 가면 기념관 안에 전시관 있잖아요. 여기 보시고, 특히 아이들에게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뭘 해찰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설명을 하면은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꼭 한번 들려서 직접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이제 싸우는 과정 쭉쭉쭉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금령도 이기고요. 이 창의사란 것은 나라에서 주는 명예로운 직이에요. 창의. 옳은 일을 일으킨 선비였다. 최고의 명예잖아요. 그게 김천일 최고로 받아요. 임진왜란 때 3명을 받아요. 3명 중 1명이 김천일입니다. 자, 그리고 행주산성에서, 행주산성 하면 누구만 아십니까? 행주산성? 권율만 알잖아. 물론 권율이 그때 대장이었어요. 그러나 권율을 도와서 실제 승리를 갖고 해준 사람이 김천이 쏙 빠져 있어. 그럼 저는 또 이렇게 권율을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권율과 더불어서 김천일의 역할도 들어요. 그러나 이제 김천일은 그나마 다행이긴 해요. 예? 그러나 그렇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김천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 1차 때는 져요. 그래가지고 저 강화도에서 쫙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남쪽에서 일본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일본들도 이제 작전이 실패한 거예요. 빨리 서울 가서 한성 가서 한양 가서 선조 잡으면 선조 도망갔죠. 그 다음 가장 얘네들이 이제 멘붕이 와버린 게, 요새 멘붕이 와버린 게 어디? 남해에서 지네들이 가장 쉽게 했다는 해전에서 누가? 짜잔! 이순신. 이순신이 지키는 거야. 딱 이순신에 대해서 좀 더 또, 별도로 내가 강해요. 제가 이순신, 그게 이제 제 전공이거든요. 이순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누구냐? 다 이 남도 의병들이에요. 실제로 이순신은 억수로 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억수로 재수가 좋은 사람이에요. 운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좋게 말하면. 그래서 난세의 영웅 맞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순신인데 좀 이따 말미에 시간이 나면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또 거기까지 빠지면 2시간이 짧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처절한 무려 9일간 전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기록이 좀 다른데요. 3만 명 정도, 3만 명도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여쭤절에 뭐, 근데 이제 어떤 기록에는 10만 명도 나오고 그러는 10만 명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서 대충 뭐 그렇다는 거 정확하지는 안 세어봤기 때문에 어쨌든 진주성은 싸웁니다. 막 비가 철철, 6월달에 이게 7월이었겠잖아요. 그래 도망가지 않아요. 그 전멸당합니다. 왜냐? 고립돼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간, 진주 들어갔던 사람 전부 다 남도 의병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뽑을게요. 김천희. 또 김천희 아직 김상건. 그 다음 3대 의병 중에 누구? 최경혜. 최경혜는 어디에요? 하순이잖아요. 하순이? 중이다. 자, 근데 뭐 최경혜 하면은 또 잘 몰라. 농계하면 알아. 농계의 남편. 농계는 요새 기생 아니에요. 정식 부인이에요. 조선시대 쪽에.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러분 고경명. 근데 고경명은 이미 죽었어. 금산에서. 자기 둘째 아들하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우리 아버지와 동생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큰아들이 진주로 가. 그 사람은 고종우야. 고종우. 창평고시더니 고종우도 가요. 그 세 명이 주도합니다. 그런데 아까 있던 각제국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이유인즉슨 거기는 전략상으로 고립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진다. 근데 그 말은 맞아. 각제국 말로 우리는 졌어.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진주성을 지킴으로 인해서 졌지만 이 어디를 지켜냈어? 호남을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작전이 실패로 가게 한 거예요. 저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졌지만 일본도 많은 전력 손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 이후로 일본이 전쟁을 더 할 의욕이 없어. 그래서 5년 동안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7년 동안 제가 내내 전쟁 안 갔죠? 1592년 4월달에 시작해서 1596월 달 13개월 동안 전쟁하고요. 나중에 한 5년 동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재기를 해서 다시 이것이 1597년 정유제란이라고 그래요. 정유전쟁. 다시 일으켰다. 그래서 98년에 어쩝니까? 일본이 이제 그 명랑에 대해서 작살나고 너랑에 작살나고 이제 패전하죠. 근데 이 전쟁도 우리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 병사잖아요. 억수 우리가 또 운이 따른 거죠. 어쨌든 간 우리는 지켜냈어. 그래서 임진 전쟁을 우리가 이겼다? 틀렸어. 이겼다가 하면 안 돼. 그럼 일본이 이겼다? 틀렸어. 역사는 그렇게 평가하고 이겼다 졌다가 아니야. 우리는 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야 돼. 지켜낸 거예요. 그럼 일본은 어쩝니까? 실패한 거잖아. 우리는 7년 전쟁을 지켜낸 거예요. 그 7년 전쟁 지켜내는 과정에서 강군들은 오합지졸, 와르는 무너졌지만 바로 이런 의병들이. 그런데 그 길을 세워줬던 분이 바로 이 김천일 의병장이고,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나의 죽음 이미 김행한다를 결심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이런 것도 저졌다 할 것이다. 다만 그대들은 집을 버리고 나를 따라 고초를 겪으면서 이 길이 이르렀으니 그들이 가련할 뿐이다. 그리고 지고 나서 어쩝니까? 내가 더럽혀지면 안 되겠다 해서 사실은 뛰어내립니다. 근데 뛰어내는 아들과 같이 뛰어내려요. 그래서 김천일과 김상건의 시체는 찾지 못해요. 그래서 어쩝니까? 돌아올 때 뭘 수습하죠? 여기 김천일 묘에 가면 표지판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조발이라고 써졌죠. 그럼 이것도 이제 고쳐야 돼. 근데 여러분은 다 아시죠? 조발이 뭔 말인지? 조는 손톱조라예요. 손톱. 그 다음 머리카락을 가져서 가묘야. 지금 여기 내 영상에 있는 거. 그것도 누가 했냐? 양성희 씨가. 그래서 그 앞 제일 위에가 양성희 씨 할아버지 이강익 씨.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가 김천일. 그 다음에 양성희. 그 쫙 밑에가 김상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양성희 씨가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평가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양성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너네 한 건 뭐냐? 그 조차만으로 잘한 거라고 저는 평가해야 된다 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아까 서도 이야기했으니까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또 생각이 나름이니까. 그래서 이제 촉성료 삼장사라고 있어요. 삼장사. 그래서 김천일 나주. 최경희도 그때는 하순이었지만 지금 나주예요. 뭐 지금은 하순입니다. 그 다음 항진을 넣거나 고종우는 고경명의 첫째 아들. 이거를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의병장했다 해서 복수의병장이라고 합니다. 복수란 복수했다.
역사 용어 쓰는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항진도 사실은 어쩌니까 그때 전라도 감사였어요. 경상 의병들 보이나요? 근데 지금 이제 경상도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 의병의 임진왜란의 대다수는 경상 의병이었고 최초 의병 경상 의병을 가르쳐요. 저는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그렇게 경상도에서는 알고 있어요. 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꼭 그것을 전라도 경상도 따져야 되냐고요. 안 따지고 싶은데 우리가 있었던 팩트만 인정이 좋은데 왜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무시하냐고요. 교과서 반영 안 해주면 무시하잖아요. 많은 서러움 느끼지 않았나? 아닌가? 저만 그랬나? 어쨌든 자, 이게 바로 이제 촉성루고요. 얼마 전에 촉성루가 유등축제하고 막 그랬는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얘기가 의암이 있죠, 의암. 앞에 쪽에 농계가 뛰어내는. 자, 농계도 지금 재평가를 받은 기사였는데 아니에요. 저기 뭐냐면 전라북도 남원 그 몰락한 양반의 그 규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라지 몰락하니까 그때 최경애가 거기에 뭐 부사였나 감사였나 정확히 지금 그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나 조선시대 때는 양반들은 여자 원투 쓰리 막 했잖아요. 최근까지 그랬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할머니가 계셔요. 저희 할아버지도 제가 1937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작은 할머니가 이게 좋다가 아니라 그것을 현대적 혼인제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어쨌든 양반들은 이렇게 뭐 1, 2 그런데 그것을 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인인데 어쨌든 거기 그러는데 이 농계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장 갖고 안고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생긴 거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농계를 모시는 사당이 여기 하수논랩에서 저쪽 동면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충장사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요. 하순군이 잘한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거의 오지 않아. 거기에 보면 농계를 모시는 의암, 그다음 그 오르리자에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한 번씩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평소에 가면 문이 막 잠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가신다고 하면, 예. 자, 여기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참고로 여기 찍은 사진 다 제가 찍은 사진인 겁니다. 예, 이렇게 모시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진을 입양하면 꼭 나주의 바운더리였다, 하순도. 근데 하순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하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순도 지금의 하순이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순읍이지만 옛날에는 능주였어요. 능주가 능성이라고 됐고, 죽수라고 돼. 그래서 죽수성은 있는 거예요. 지금 하순 중심은 능주, 그 다음에 동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순은 최근에 하순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천일에 대한 평가. 일단, 이 동인서인이에요. 이 유성룡은 김천일에게 모두 전가했어요. 지금도 이 김천일 부정기 평가 여기에 많이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안방준 들어보셨나요? 난중장 쓴 분. 이분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인물 평가할 때, 소위 말하는 요새 정파라 그러잖아요. 소위 말하는 사세 당파에 따라서 재평가가 막 되기도 하고, 애곡이 돼 있는데 저는 여기 이거 안방 그래서 삼난을 잃었다. 그 이양복은 나중에 최고의 명작이 되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 김천일을 이런 입장에서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천일이 이제 이렇게 유학자 자기 그 네발 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최경이 따라와요. 왜냐? 적어도 그 정도의 의리와 충효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국난 앞에서 절대 도망가지 않아. 요새 관리자 또 도망가지 않아. 비겁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을 사수를 합니다. 그때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안 들어와요. 강군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 병들이 끝까지 사수해야 됩니다. 살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럼 끝까지 지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쩝니까? 함락은 피싱 권유를 했겠죠.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 이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잘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말년에 배려본 사람들 많잖아요. 전라도 배려본 사람들이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요.
노역 때문에 인생 꼬여온 사람도 많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마음을 비워야 돼. 요새 60, 저도 이제 60인데 60 넘은 사람들은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역사가 평가해 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감히 했다고 해서. 예. 그러면 어쩝니까? 조국이 살고 후손이 살아요. 자, 김천이 했습니다. 김천 묘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영산에 있습니다. 유품과 성을 그저 조발이라고 그래요. 사명 양성희 씨. 그리고 그래도 나중에 어쩝니까? 손조가 자차해서 영의정까지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서 비석 보면은 이거 해주냐고 그러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죽어졌는데 옛날에는 지금 공무원들은 나라에 급하게 돈을 주잖아요. 그때 나라에 돈을 주지 않아요. 뭐냐면 그건 토지와 노비를 줘요. 그러니까 영의정 올라면 영의정 맞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에 하면 녹훈이라 그러거든. 녹훈. 국가에서 그래서 주는 거야. 땅과 노비를 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 이제 그쪽에 그 동네에 이제 어마어마한 권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비석에 막 12일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이거 왜 복잡하게. 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녹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의정이 어쩌면 조선 최고의 직위 아닙니까? 왕 밑에 영의 3, 정승 중에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거 문열공이에요. 문열공은 뭡니까? 저기 군인들은 뭡니까? 무열공이라고 얘기하죠. 이 문은 뭡니까? 학자로서. 근데 조선시대 때는 무보다 문을 더 우대했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문열공은 조선 최고의 시호예요. 그래서 문열공 선생이라고 얘기도 해요. 지금 호가 뭐 권재선 문열공. 그러니까 어쨌든 대단했지만 김천일 입장에서는 받을 거 다 받았어. 사실은. 그러죠? 그게 너무 억울하고 또 정열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양성희 씨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모제 조그만 집 있으라는 제각 하나 있잖아요. 억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체 있고요. 한번 전한번에 어떻게 답사했을 때 오신 분도 계시네요. 다른 기회 되면 여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물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 현재 가묘의 가묘. 여기 김천 가묘 여기서 써져 있잖아. 예, 그 다음에 정열사 뭐 여기 다 가보셨을 테고요. 그 다음 정열사의 동상. 이 동상도 좀 이렇게 몇 번 옮겼던 건데 지금 관리면 어쩌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 너무 크다 너무 적다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고색 찬연해가지고 보기 좋더라고요. 네, 가끔 제가 힘들 때 정열사 앞에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앞에 영상가 있죠. 그러고 되게 금성상이 있고 천하의 명당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인물들이 노안자락이 다 나왔어요. 금성자락에서. 그거는 지금도 통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네, 여기 김천일의 동상의 얼굴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일화도 있어요. 김정은 굉장히 애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는 옷이 너무 컸대요. 실제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옷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장군님은 굉장히 우람하고 굉장히 거대한 모습인 걸로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 조실부모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병약했고 애소했다. 그러나 이 정신만은 아주 강단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역사 인물도 보면 되게 몸들이 애소하고 적고 그래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태자만을 거치고 투검의 머리 앞장서는 없었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가 이제 건재 선생이잖아요. 저 동국에서 여기 시내 들어오는 거 건재로. 그것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어렵다 하지 말고 김천일 선생의 호가 건재로다. 그럼 건재를 비밀 딱 설명하면 자랑스러워. 그리고 그 앞에 동신대학교가 있죠. 동신대학교 아이들한테도 그런 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동신대학교 교수들이 안 가르쳐. 그래서 80%가 강주도 다녀. 말로만 동신대지. 동시에 지역에 기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김피 씨한테 한번 이야기했더니 저를 뻔히 쳐다보니 가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총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일양 아마, 근데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나중에 안 나오니까 처음 들어본 사람 괜찮아요. 오늘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번은 베일림텔이라고 해요. 베일림텔 아시죠?
하사를 잘 쐈던 서양의 인물, 굉장히 하를 잘 쏘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흥양 현관까지 되면 임진전 하살 실력을 보였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명량해전, 돌산, 이진전투. 이진전은 저 해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투, 알고 있는 한산, 이쪽에만 할까요? 명량, 노량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주가 그 큰 것만 있나요? 크고 작은 계속 있어요. 그 일본 애들 심심하면 막 도망가고 이런 식이에요. 뭐 전투가 야 어이땅 해갖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일본이 또 언제냐면 바다에 있다 보니까 기회만 되면 조선 땅에 들어와가지고 노략질, 쥐를 또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우리 먹을 걸 훔쳐가고 닭 잡아가고 그 다음 여자 훔쳐가고. 왜? 지금들도 이제 사람인지라 욕구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쟁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들은 겁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가장 반인권적인 현장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세이량 의병장, 장군이라고도 하고 의병장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기록을 남겼어요. 기록. 첩보서목이라고. 이 기록의 승리입니다. 아까 다행히 누구야? 김천에서도 기록을 남겨요. 제가 이제 왜냐면 기록을 남긴 사람과 안 남긴 사람 차이예요. 당신 다 열심히 싸워요.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기록을 보고 얘기하는데 제가 430년에 그 현장에 있었나요? 여러분은 나나 몰라. 그러나 저는 역사한다는 이유로 많이 좀 뒤져본 이유밖에 없는 건데요. 기록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록을 남겨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록을 사실대로 남겨야 되는데 또 기록 중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주로 쓰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순신이에요. 난중일기. 난중일기 23번 다 이겼다고 썼어. 23번 다 이겼을까요? 몰라. 그러나 우리는 난중일기가 국보로 지정됐는데 난중일기 기반해서 이겼다고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남이 그 부정하면 난 난리 나는 거지. 그러나 그때 당시 과연 그랬을까? 의심하고 보자 하는 건데 의심한다고 해서 부정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자, 이야기가 다시 와가지고. 그리고요, 기록막 나면 교지, 시호막 이런 거거든요. 이 제1양생활 무숙사예요. 다시면에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여기 나중문화팀 답사했었잖아요. 갔더니 그때 상당한 숫자가 처음 와봤다고 해서 다음에 다 자주 오시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괜찮은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너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주고 모르면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러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제부터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예. 갑자기 넘어가보네. 예, 이게 무숙사 사진이구나요. 최일양 신도비라고 그 다시면 그 마을 가다 보면 입구에 길가에 있어요. 이게 돼 있고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보물로 지정된 임난 첩보서목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뭐냐면 최일양 그 의병장이 자기가 임진을 겪었던 것을 기록에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귀중한 자료가 된 거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최일양이라는 존재를 알고 최일양이 아까 돌산, 명량 싸움, 이진 싸움에 싸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하를 잘 쌌다고 써놨어요. 인정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예, 최일양, 최씨가 어느 최씨인지는 말 않겠습니다. 이 나중에가 최씨가 굉장히 여러 최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미묘한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지방. 자, 나덕명. 자, 또 나주에서 또 나시 부정 못하잖아요. 그죠? 나주나시, 금성나시로 대별되는데 자기들끼리 근데 이제 여기에다 존소리를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뭐냐면 구모사예요. 구모사 안에 있는 상 여기가 좀 세종 아파트고요. 여기가 세왕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가 남산이에요. 여기 남산. 근데 이 나덕명이에요. 근데 이 나덕명 집안 또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거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나덕명은요, 이 나사침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다 의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우선 나주에 토반들이었어. 공부도 했고, 과거도 나가고, 재산도 많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어째요? 나갈 수밖에 나가야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쩝니까? 임진전쟁 의병에 참여를 합니다. 정의적인 참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기록이 있으니까, 임전왕이 끝나고 나서 1604년 5년에 대대적인 선양자업을 해요.
거기에 오른 사람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선무 원종 공신이 됩니다. 임진왜란 때요, 여러분들 약 9,000명의 그 전쟁에 공헌한 사람들 녹훈을 줘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어요. 근데 1등급이 9,000명 중에 한 55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나주에 해당되면 23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평가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쟁에 했던 역할들. 근데 주로 이분들은 전쟁에 전투했다기보다 무엇을 된 사람들? 군량미를 대고 너 나가서 싸워라. 자기 노비들 가서 싸우라 하고. 이런, 왜냐?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던 부분이에요. 나사창이고. 그렇게 이세가 되고, 나덕명, 나덕주, 그리고 나덕신. 그리고 이 나덕신은요, 그 부인까지도. 근데 아까 이제. 근데 이제 이때 여러분들, 김덕정 부인도 뛰어내리죠. 나덕신 부인 뛰어내리죠. 뒤에 나오는 김충수이 뛰어내려요. 여자들이 저 남편이 죽으면 도망간 게 아니고, 절의를 지켜요. 절의. 그리고 어쩝니까? 뛰어내리거나, 또 투신하거나, 또는 어쩝니까? 자기의 가슴을 죽여서 일본한테 능멸당하지 않게 하는, 아니면 원래 숨어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던 건데, 요새 개념을 설명하면 안 돼요. 그때 여성들도 비록 정식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집을 가면 그 시댁에서 도망오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살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가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많은 인물들을 누가, 조선시대 남자들은요,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시문에 넣으라고 농계가고, 그 다음에 이 선비들이 평소에 할 때 뭔 일이 아세요? 제사 지는 게 일이고 돌아다녀요. 자기들끼리. 한 달, 두 달. 심지어는요, 그때 최고의 선비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달만 한 번씩 시를 논하고 논을 논하고, 심지어는 또 어쩝니까? 내 친구가 오면 노비까지 다, 잠까지 다 데워주는 그런 풍류를 즐겼어요. 양반들은. 그러니까 술 한잔 먹고 싹시 갈기고, 야, 풍악 올려라! 뭐, 동시에 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조선은 양만사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현대적 관점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애매해지죠? 옳았다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랬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현대적 관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먼저 개선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다가, 전쟁 때 도망갔으면 뒤지기 용문이 그나마 전쟁 때 충과 효와 절의를 지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연서원이, 이 경연서원이 뭐냐, 나치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나주의 최철소원이라고도 해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노안 가기 전에 있잖아요. 이 경연서원은 나주의 살인들의 뭐랄까, 핵폭탄이랄까. 지금도 정리가 안 돼, 동인성이. 그래가 지금 완전히 방치된 상태인데 한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나주문화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또 깊은 내막. 이거는 구모사고요. 근데 이제 구모사 한번 가보세요. 바로 밑에니까. 그저께 갈 때는 벌초도 안 돼 있어.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비가 새가지고 막 문짝이 떨어져 나고 난리야. 정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물었어요. 그 후손이 나천수 박사한테 그랬더니 남 이야기처럼 하는 거야. 집안 싸움 나가 손대지 말아야겠대요. 그 나주 실세 되겠더니 그거는 개유 사유제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네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답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단한 곳은 정비는 해야 할 거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귀 기울여주지 않아요. 우리 나주문화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주문화에 할 일 많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자, 그 다음에 경연서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경원은 벌초했더라고요. 좀 이따 나올 월정서원은 충격이에요, 충격. 내가 좀 더, 우리 김선, 나중에 이제 어르신 됐으니까 발언도 좀 하시고. 죄송합니다. 예, 여기는, 왜냐면, 우리가 또 조선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동인서인의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어인의 쪽 서쪽인데, 되게 나중에는 동인하고 연결돼요. 왜냐면, 동인의 아이들, 그 자식들이 여기 와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동서가 지금 도쪽, 서쪽이 아니라 항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동인들이 좀 그때 이제, 이때 당시는, 임진 이후에는 서인들이 주도했어요. 약간 좀 비주류예요. 비주류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동인이 또 남인과 북인 나라죠. 북인들은 어째요? 또 소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굉장히 절의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의병들이 많이 나타난 것이 북인들이에요. 근데 이 북인들이 누구를 밀었냐? 강해군을 밀었어.
근데 강계군이 어쩝니까? 탄핵이 되면 요새 말로 쫓겨나니까 다시 서인이 들어가서 어쩝니까? 서인들은 자기의 그 임진할 때 그 요새 같은 면피해야 할 거 아니에요. 면피를 타켓을 삼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쩝니까? 다 동인들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중에 정말 슬픈 사건 중에 하나 기축옥사 아시죠? 정여립과의 우리 정계청 선생. 사실은 나주는 정계청. 여기 이제 지금 한평으로 가거든요. 그때 나주였어요. 한평 여기 암담 바로 밑에 자산서원에. 이 정계청이 굉장히 신망이 그리고 천여 명이 제자에 따랐는데요. 이 정계청하고 정여립하고 엮어서 서인들이 몰살한 것이 바로 기축옥사예요. 그때 천여 명이 작살납니다. 아셨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전히 뿌리 앙금 남아 있어요. 여기에 이제 누가 그 유명한 송광정철도 배양되고 있습니다. 또 송광정철 후손도 계신가 여기? 매우 뜨거운 문제라서 오늘 여기까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막 끌려가네. 그 다음에 홍천경. 여기 이제 홍천경이 바로 여기 나주 노안의 금계동. 금안동. 금안동. 소위 말하는 저희 풍산홍씨이거든요. 풍산홍씨의 금안동이 자리를 잡잖아요. 그리고 큰 집이 지금 다도로 가서 다도 거기 가서 잘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홍천경은 서인 계열이에요. 근데 이분도 호남 살인 입장에서는 좀 악한 역할을 했지만 의병운동은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무엇이 홍천경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입니다. 이분은 어쨌든 충의정신을 했던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예. 어쨌든 이분도 선무 옹종문신으로 녹훈을 받은 사람이어서 제가 이제 부각을 하는데 이렇게 특히 이분은 굉장히 문장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손주한테 글을 씁니다. 손주한테 글을 쓸 정도 문장가였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무 원종을 실제로 받아요. 그래서 이 월정서원에 지금 모시고 있는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요. 아까 경연서원하고 이 월정서원하고 미묘한 갈등. 여기는 호남 사례의 개파를 알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 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분도 마찬가지 군량을 홍보. 여러분 하면은 어쨌든 막 그때는 지금은 핸드폰은 야 빨리 모여. 저 금성산 뭐 이걸 나중에 뭐라도 한번 치게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아니고 뭐래요. 써가지고 보내요. 예? 글로 써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역할을 굉장히 명문장이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 창주정 아신가요? 되게 지금 가기 쉬워요. 옛날 삑삑스러운데 지금 경면도로 생겼잖아. 창주정도. 근데 이 창주정에도 굉장히 많은 문학 편액들이 걸려 있어요. 그 이후에 했던 거. 사실은 이 영산강변으로 엊그저께 갔다 왔죠. 누정문화에 어마어마한 글들이 이렇게 누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또 나중에 또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임제만 얘기하는데, 임제를 이시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시, 문,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번이 전쟁이 없었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자, 여기 이제 월정서원입니다. 근데 월정서 뒷건물이 있어, 사당이. 네, 그게 이제 완전히 지금 폐허 직전이에요. 그저께도 우리 나중문화 가서 여기 갔다 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창주정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이게 쫙 올라갑니다. 지금은 관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작 창주정은 별로 안 알려져서, 근데 여기는 홍천경 의병장과 관련된 곳이다. 자, 이만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또 우리가 임제시 반년 나중 임시 그 영모전 가면 임제만 얘기하지만 이만이라는 분도 계셨다라고 알려주면 좋은데 여기에서 좀 논쟁이 있어요. 아니다. 나중 임시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찾아보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저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임진왜의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녹권이라는 게 뭡니까? 이분이 의병했다고 증서. 나라에서 주는 증서예요. 이 증서가 있으면 소문받는 좋은데 후손들이 증서를 팔아먹거나 잊어먹고 관리 안 되면 나라에서 주는 증서는 나중에 귀중한 역사 자료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훈장을 받거나 이런 거 어떤 사람 훈장 받아서 뭐해? 당장은 필요 없지만 근데 이것도 이제 이만도 의병장이라는 것이 이 녹권을 받았다는 기록에 나와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모정은 알겠지만 창랑정이라는 다시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면에 보이자
그 뭐냐면 요정들이 많거든요. 이 연고정이고요.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답사다의 모습인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어떻든 선무공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다시예요. 충익 한호. 한호 이야기하면 한석봉 얘기하거든요. 그 한석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분도 어쩝니까? 청주한씨인데요. 충의공이라는 받았던 그 마을에 충주시켰는데 사당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제각이 있는데 그저께 이제 후손이 와서 문도 열어주긴 하는데 이분은 사실 나주 출신이긴 하지만 나주에서 싸웠다기보다는 어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사람이 한 명이 뭐야? 조원과 700호증 들어보셨죠? 그 705쪽 그 금산 전투에서 혁혁한 공과를 세웠던 인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주에 와서 나주 출신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사당 제각을 세워줬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어요. 다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거기 액자에다가 그 했던 종용사라고 그래요. 저기 충청도에 가면 조원을 모시는 그 사당 이름이 종용사예요. 종용사라는 그 기록이 있었고 거기에 조원 선생이 있어 기록이 있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기록이 있어서 나주 출신으로서 선무 온종을 받은 선생님이 한호 충의공 한호 의병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거예요. 종용사 실백유척에 기록을 남긴 이게 이제 조그마한 제각이에요. 여기 막 있는 이번에 갔더니 깨끗하게 정리를 시켜놨더라고요. 중요가 그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욱도 아마 처음 들어올 거예요. 이 체욱의 욱자가 한자가 어려워가지고 어떤 데는 체욱이 맞는데 체호로도 있고 체환으로도 기록이 돼요. 한자가 삼수별에 들어가는 욱자거든요. 그래서 체욱인 이분은 동강면이에요. 지금 이제 동강이 길이 뚫려가지고 가기 좋잖아요. 옛날 공산 동강은 완전히 나중에 우지였잖아. 지금 23번도 뚫리기 전에. 그럼 어디로 갔어요? 저쪽으로 우리 다시 지나서 한평 학교를 지나서 몽탕 가고 몽탕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길이 쫙 뚫렸잖아요. 남하까지. 접근하기 좋은데 거기 가면 백룡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은 언제 했던 거냐면 정유전쟁 때. 여러분 정유전쟁은 그야말로 토요토 민족의 마지막에 뭡니까? 지네들이 한반도 조선 침략을 못했던 것이 어디예요? 어디? 우리 전라도 호남 지역이잖아요. 곧바로 호남 들어옵니다. 그럼 호남 들어오면 호남의 젖줄이 어디예요? 영산강 타고 쭉 올라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산강이 졌던 나주병이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어. 왜? 나주 거리 딱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기 때문에. 이 집안에 있는 토우들이었잖아. 쉽게 말하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좀 이따는 나주 김씨들, 용탄, 사창리, 그 다음에 여기를 첼시로 탐진첼시라고 그러더라고. 탐진은. 예? 거기도 꽤 명가 집안이야. 버티고 있고, 여기에 나주임씨 버티고 있고, 양성임씨 버티고 있고, 나주나씨 버티고 있고. 처음 영산강 유역에서 의병이 많이 나오게 된 이유예요. 지리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거기 다 막아내요. 예. 여기 사는 사람, 다 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잘 알죠. 근데 체육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백년사에서 그 산에서 가지고 거병해가지고, 근데 이제 정식적으로 전쟁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게릴라전. 소수로.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일본이 쫙 올라오면 어쩝니까? 강에서 쫙 치고, 쫙 산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전투했대요. 재밌었을까요? 재밌었겠죠? 아니죠. 전쟁은. 어쨌거나. 근데 이제 이 서무군이 받는 거예요. 체육이란 분요. 동강이죠. 근데 정려가, 여기 고쳐야 되겠네요. 동강입니다. 체육은요. 여기 고칠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회의 상담비 하신 분. 우리 윤현정 원장님 아시죠? 같이 갔으니까. 예. 안 가신 분들, 상담, 와신 상담비. 나는 이게 너무 아팠어요. 꼭 알으셔야 돼요. 바로 여기 나주고등학교. 뒤에 보면은 이렇게 1번도라고 13번 나눠지는 기점이 있잖아요. 우리 예. 거기 옛날 딱 세 갈래 나눠지는 그 옆에면 굉장히 비석이 커요. 근데 상담비. 와신 상담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 체육의 후손이었던 최혜성의 후손들과 기록이 되는데,
그 임진왜란 때 나주 지역에 참여했던 11개 집안이 모여서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일본의 그거를 잊지 말자. 그리고 일본을 쏜다. 쏠사자야. 쏠사자 애적애자를 써갖고 사회회를 조직해가지고 그걸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대단합니까? 그 후손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의와 기가 통하는 곳인데 거기에다 차 박아놓고 아무도 안 지나다니고 그 앞에 카센터 거기다 개새끼를 키우고 있고 완전히. 그래서 내가 그 몇 번 얘기는 안 해서 지금은 이제 그걸 안 해놓고. 근데 지금 또 가도 거기다 쓰레기 또 버려놨어. 제가 일부러 그리 지나가지고 여기 난파전 들어가거든요. 우리 목소원 요새 두고 있어서 진짜 이거는 좀 테두리를 쳐서. 그리고 모든 나주 사람들은 한 번쯤 거기 와서 의와 기를 자랑하면서 이거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 그 사회에 굉장히 사회 성단비 정려각은 동강에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최완의. 근데 이것도 예전 사진이요. 이번에 갔을 때는 정비해놔서 다행히 담도 다시 싸고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좀 보람을 느끼긴 했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이 한자가 있잖아요. 충신채욱치려예요. 근데 이거를 한우로 읽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그랬고요. 이분도 선무 원조 공신이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김충수입니다. 김충수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은 나주는 아니에요. 왜냐, 무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나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주 김씨, 이 집안은 뭐 나주 김씨 지금도 명가잖아요. 뭐 이제 무안, 몽타 일대를 다 하고 있고 그 집안에서 세운 대학이 2개나 있어. 서울에 있는 한성대학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초당대학교. 역시 있는 집안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대학을 2개나 세웠던 집안, 그 나주 김씨의 대표인 김충수. 여기도 무려 7형제가 참여를 합니다. 형제 조카까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말하는 노빌리스 노블리제 이렇게 하잖아. 이 상류사회. 아까 나시 집안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씨 집안도 그랬고요. 아까 임씨 집안도 그랬어요. 나주는요, 집안들이. 이런 것을 왜 우리가 애국만 얘기하냐요. 우리 안에도 그런 노블리지를 했던 상류사를 했던 집안들이 있는데 대단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중에 특히 동생, 여기 있는 김덕수, 김혜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거 빠졌나요? 이 김덕수의 부인은 여기 있네요. 김충수 부인. 금성나씨 또 집안계. 이분은요, 근데 그때는 여성들이 이름이 없었잖아요. 어떤 금성나씨인데, 이분은 실제 전투에 참여를 했대요. 여성으로서 전투에 참여했어.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 집안인지 알겠죠? 그 실질적으로 전투 참여해서 굉장히 큰 전가를 세웠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부부 의병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병장 주로 남서 이주였지만 아까 뭐 책에 농경했던 것처럼 여기 김충수 부인의 금성다씨. 그래서 그 앞에 가면 비각을 세워놨어요. 여기가 얘가 비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이제 우산사고 여기가 우산산이고 소 모양인데 이 산은 국난이 있으면 울었다예요. 그래서 소가 울었다 해서 우명산이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화가 있고 그 마을 입구에 이렇게 비석을 쭉 세워놨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정문이고 여기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최근에 소당대학교 설립자를 이름도 세워놓고 있는데 어쨌든 자랑스러운 명가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왕군에서는 굉장히 나주는 이제 우리 지역 아니다고 상대적으로 좀 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강의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 강의 양성희 씨입니다. 아까 김천일을 이렇게 육아하고 지켰던 그분입니다. 삼촌이죠. 김천일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분이 A일당이에요. A일당 혼을 가졌는데 오히려 김천일 의병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임진전이 일어나니까 군량미를 먼저 제공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어쨌든 그랬고요. 천년의 의병을 모집해서 가졌고요. 성무 옹종군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강희, 이강조, 양성희 씨들. 그리고 이제 그걸 모시는 것이 바로 여기 밑에 여기 조그만 감이 있죠. 영모제 사당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임기병 8명 했고요. 한발의병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발의병은 이제 아시죠? 한발은 언제나 한발이라고 그래요? 조선시대가 1596년에서 97년에 멸해요. 97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시대를 우리는 줄여서 한말 또는 구한말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조선시대하고 구한말을 구분하는데, 이게 헷갈리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직전에 이제 의병을 소위 말하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최근에 그 용어 쓰지 않습니다. 정기의병, 후기의병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비냐, 을사냐, 을미냐, 을사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거는 옛날 용어다 해서 고쳐진 건데, 어쨌든 이 을비의병의 시작점도 나주예요. 왜냐? 을비의병은 알다시피 교과서는 뭡니까? 단말령. 단말령이다 반말인 거잖아요. 고정이 어쩝니까? 막 계획을 하니까,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단말은 전통을 보장하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지. 단순히 머리 자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여기 버텨냈던 거고요. 근데 그 전에 1895년에 여기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동학, 지금 동학농민혁명이라 하지만 이 동학농민군들이 파죽지세로 54개 객강선한 마지막에 나주를 점거하면 이미 전주는 접수했잖아요. 그래서 어쩝니까? 여기 들어오잖아요. 서성문에서 7차례 전투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져요. 동학농민운동이 최초로 패배를 안 하는 나주예요. 이런 나주를 어떻게 해석했던 것은 또 복잡해. 그럼 차후의 생각. 어쨌든 현재는 동학농민운동 혁명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그 시작, 그런 곳이었던 곳이에요. 그랬던 자랑이 전통인데 갑자기 어쩝니까?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라 그래. 머리 자르는 동의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반발하니까 어쩝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쩝니까? 의병론. 그것이 바로 을미의병이야. 그런데 이제 고정이었죠. 너희가 해산해. 그러니까 또 해산하잖아요. 그때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남파정. 제가 목소원에 가는 남파정을 가는 이유는 거기에요. 근데 그 남파정을 전부 다 모른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목소원으로 팔려버렸고, 그 앞에 그냥 길이 뚫려버렸고, 예? 일본도 길이 뚫려, 원래 이 앞쪽이었잖아요. 빨리 거기 복원을 해야 되는데, 향교하고, 목소원하고, 이 금성산 장원봉을 잘라버렸잖아요. 예? 우리 김승환 선배님은 그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을비의병이 시작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아까 했던 방금 가장 많았어요. 실질이 가장 많았어요. 자, 교전수를 보면 이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다음에 9년은 40, 60%, 의병의 60% 여기 차지해요. 그러니까 의병이 우리 전라도만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참가한 교전수나 참가 의병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소원받은 거 10분의 1도 안 돼요. 적어도 비슷하긴 해줘야 하는 게 제 이야기였는데 많은 사람이 또 전라도만 의병이 있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교전 횟수도 높지만 여기 특히 그래서 교과서에 남한테 토벌 작전 일본이 이제 계속하다 안 됩니까? 자기가 어쩝니까? 을사조약을 완전히 애국도 박탈하고 소위 말하는 저희들이 합방을 하려고 하는데 의병들이 마지막 골치 아파요. 근데 호남 의병들이에요. 그래서 그애들이 했던 작전이 남한테 토벌 폭도 작전이에요. 그들은 우리 의병을 뭐라 불렀다? 의병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를 여기서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거기 가장 강렬하게 저항했던 분들이 지금 말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좀 이따 마지막 사진을 접수하고 나서 비로소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를 뺏어가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의 그 일제 침략을 했던 것이 하루 만에 뺏어간 게 아니에요. 정확히 강화도 조약부터, 그럼 강화도 조약이 몇 년이에요? 1876년이잖아요. 1910 몇 년 걸렸습니까? 거의 40년 걸 동안 쫙. 지금도 일본은 어쩌면 갑자기 일초 들어오지 않아요. 야금. 엊그저께 한미일 독적 작전 했잖아요. 우리가 정보 안 했잖아요. 북한이 불안해가지고 빡 싸우니까 북한만 얘기하잖아요. 북한은 지네들한테 어때요? 올 거라고. 그럼 우리는 우리 이야기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이야기 우리 김명균 목사님 정말 열변을 토하시던데. 그러니까 우리 정보를 일방적인 정보를 북한만 얘기는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윤석열 된 이후로 최초로 한 거예요. 일본이. 드디어 일본이 우리 간보기 시작한 거예요. 독도 앞에서 작전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은 뒤에서 조정하고 있고요. 자, 그 시작점이 뭐냐면 정석진입니다. 정석진. 이분은 전통 관료예요. 그리고
나주 정씨고요. 잘 나간 집안이잖아요. 높았고요. 그 다음 동학농민군 때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너에게 어쩝니까? 어디 해남 군수까지 제수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이 터지는 거죠. 자, 정석진. 그 정석진이를 위해서 그 아들이 세워졌다는 게 바로 난파정이에요. 지금 목소원에 이제 민박정소가 됐는데, 어쨌든 우리 한발의병의 시작점인 것은 맞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난파정은, 난파예요. 난파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알아둘 인물이 누구냐면, 김창균. 기록에는 김창군인데, 김창곤이 맞아요. 뭐, 김창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김석현,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아들의 이 두 분은 몰라, 누구라 알아? 김철, 김복현, 이복 동생이잖아. 그 다음에 김철의 아들이 누구? 김재원의 삼부자가 내리 의병군도 항일을 보였던 집안, 거기 했던 것이 바로 얘기예요. 예. 엊그제 우리 가다가 제가 여기 넘어져가지고, 예, 넘어졌어. 이 집안이고요. 다행히 벌초는 해놨는데 거기다가 좀 표지판이라도 세웠으면 좋겠. 여기 맞제 가기 시절에 오른편에 있었던 게 바로 여기 맞제 조금만 가면 거기다 좀 표지판을 크게 세워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삼부자가 의병군도 항일을 보였던 집안이 없어요. 저쪽에 이혜영 집안 난리 났잖아요. 밀양 가보셨어요? 안동 가보셨어요? 진짜 가면 많이 가시더만 보고 왔다가 아니라 보고 와서 우리도 뭔가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갔다 왔다고만 이야기 하셔서 갔다 온 사람 죄송합니다. 저한테 혼날 일은 아닌데 혼내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명성황후, 그 다음 단발. 명성황후 시해되잖아요.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죽이고 거기에다가 시간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 있을 수 없는 그런 거 했는데 우리 분노하지 않아. 옛날 일입니까? 1890? 을미전 1895년이에요. 얼마 안 됐잖아요. 자, 그러고 나면 그런데 이제 규만이, 장성 사람이에요. 행주기 씨. 야, 우리 이 돈이 못 잡겠다. 그러니까 보내. 어디로? 장성도 알아. 나주가 합류해야만이 의병에 힘이 있겠다 싶으니까. 그러겠잖아요. 자기들끼리 이제 경문을 보내. 야, 우리 얼마나 어디서 모이자.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일단 나주가 크니까 그걸 보냅니다. 기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쩝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모여서 드디어 이 안종수가 와가지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막 머리 잘라버리고 막 또 머리 안 따르면 때리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안종수를 처단해요. 근데 이 안종수 후손은 난리 납니다. 저 만나면. 왜 그러냐. 그런 것도 있다, 이걸. 지금 살아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다는 건데요. 자, 왕하루, 아까 거기 자리였고, 정수루, 그 일대에서. 이게 연결이 되잖아. 임진의 병도 된 거, 한발의 병도 연결된다는 걸 제가 보여준 겁니다. 예. 이거예요, 이거.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규만이 나주에 진출한다. 여기 나오잖아요. 임진한 때 김건계 있거든요. 김이 나주 창의하고, 고재봉, 고경민 강창했는데, 그 상의하고, 송산상이 상의했으니 진실청할 만하다. 그러면서 나주향교에서, 나주향교가 단순히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부도 했지만, 제사 지내고, 예? 그 다음에 석존 대제 해가지고. 참, 나주향교는 송윤관 빼놓고는 제일 커요. 동의합니다. 어마어마한 인재를 배출했고, 그러나, 국난 앞에서 임진한 때는 한발 때 이때에서 모의를 해요. 내려옵니다. 야, 우리가 뭐날 뭐시에 기병을 하자. 그렇게 연합. 그래서 이때 나주의병이라고 그래요. 규만 했던 것은 남도의병에 그래서 그 호남 창의 해명소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나주 해명소를 만들어요. 그때부터 나주의병들의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예, 여기 20년. 그리고 장성이 20년 해산해요. 그런데 이때 어쩝니까? 우리 나주가 대들었다가 나주 관찰부가 어디로? 강주로 가죠. 이것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때부터 나주는 찌그러지고 강주는 크게 되고, 뭐 그랬다는 그것도 별도로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그런 거 있어요. 역사적 이유도 있습니다. 자, 명륜단 여기에서 연합의병이 모여요. 기후만 세력하고 나주에 있는 세력이 모여서 우리 기병하자. 그러니까 나주의 항교는 우리의 임진의병 때도 그랬지만 한마의병 때도 소위 기병했던 모의했던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여가지고 옆에 있는 금성관에서 출병을 하는 거죠. 예. 자, 그 중에 대표님. 김태호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분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워낙 많이 부각이 돼버려서, 예? 워낙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근데 김태웅은 잘 몰라. 호가 뭐예요? 죽봉 선생. 그리고 본명은 김준, 김준 또는 김태원. 근데 남편 문평의 칼맞이 마을. 있고요. 준이고 죽봉이고요. 그리고 옛날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 무례한 일이래요. 예의가 없는 거래. 그래서 호를 많이 불렀어요. 우리는 호로 부르게요. 내가 김태 친구도 아니고 죽봉 선생인데, 이분은 동학 농민운동에 참여했고요. 나름대로 이분은 참봉이었어요. 학자예요, 살이. 참봉. 그러니까 참봉이라는 것은 과거에 본시험 합격하기 전에 공부했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업과 합격 진사, 그리고 이제 대까지 합격이 비로소 이제 관련해 나가는. 그리고 동생이 김유리예요. 그 다음에 전통봉인데 기사면의 제자였어요. 그야말로 얘는 학자입니다. 학자고,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왜 그러냐면 을사조약강도 봉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기사면 해동이가 이때부터 근데 굉장히 용맹했대요. 날쌔고 작전도 뛰어나고 항상 앞장을 선 거야. 삼봉장 역할을 했어, 김태훈은. 그래서 김태훈이 되니까는 그때 이제 전쟁하면 일본은요, 일본 그 병사 이름 낙가무라? 아니 낙가무라. 무스라? 그 총이 폴란드 총이고 아니 신식총이 있어. 근데 우리는 하승총이나 죽창이야. 그러니까 쉽게 뭔 얘기하려면 일본과 우리 싸울 때 어때요? 게임이 안 되는데 일본 병사 한 명을 죽인 것이 우리나라 최소 요새 학자들이 80명에서 120명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일본 병사 한 명 죽인 것은 가벼운 전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도 그래도 말 타고 다니 일본 순사들은. 우리는 걸어 다니고. 그런데 이 김태훈 강거받아 몇 명을 작살내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나중에 이 김태훈 잡아가지고 기록에다가 거개라고 했어. 거개. 그것자 개자가 뭡니까? 개수의 적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거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래서 선봉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호남 창의무 선봉장. 그래가지고 법성포부터 시작해서 영강, 나주, 하순 곳곳에 전투를 해. 일본이 이 김태훈이 죽봉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거죠. 혈안이. 그런데 또 이거 문수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녁에 했던 그 모습이거든요. 여기 어디 모습이냐면 저 어등산에서 내려간 모습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의병하려면 지역을 또 말아야 돼요. 지역. 이 지역이 어떤 옛날에는 의병들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도로가 없잖아요. 그 다음 배나 좀 잡히잖아요. 주로 산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산맥을 하니까 강주에 어등산 아세요? 어등산, 나중에 용문산, 그 다음에 여기 금성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백룡산, 그 다음에 여기 동룡산,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어디? 국사봉. 그 연결돼. 그 다음에 장문 유치, 그 다음에 저기 하수 하악산. 그리고 하루 저녁에 이들은 보통 40km, 50km 움직였대요. 다람쥐 수준이었던 거죠.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타격하고 산속에 딱 숨었다가 움직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의병의 루트를 알려면 지금 도로 개념을 하면 안 돼요. 300 개념으로. 그런데 가장 중심이 뭐냐면 여기 있는 바로 위에 있는 강주여대표 어등산 호남대 이 뒷산에 맞죠? 호남대? 그 다음 그거가 어등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용문산이 있어요. 여기 우리 삼도 쪽에. 삼도도 나주였어요. 거기는 1900 해방 이후까지도 삼도에 거시겠어요. 거기가 강주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속에 연결돼서 나주. 그 당연히 나주는 또 중심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동룡산인데 동룡산 이제 강진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산 이름이 같아요. 그 쭉 타고 내려가는 건데, 그래서 영강 나주 한평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차로 타면 오래 삥삥 돌아서 더 멀어. 산호는 굉장히 가까워. 그런 지형을 이해하면은, 아니, 누가 옛날에 물어보더라고요. 뭐, 금방 뭐 다녔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육로 개념이고, 산 개념이면 굉장히 가깝다라고 예상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워낙 뛰어난 참봉진이라고 일본이 불렀고, 동생은, 이때, 김태훈은 30대, 37, 동생이 19살, 21살, 22살 차이인데 박사였대요. 예, 둘이가 형제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좀 이따 뒤에 나오네요. 여기 있네요. 이 요시다가 일본 순사인데, 저기, 담양에서, 지금 남면에서 하수는 금호 리조트 원래 길목이 있죠. 경계에 보면 이남학교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담양 가사문학면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무동촌이라는 곳도 있어요.
그날 어쩝니까? 1908년 1월 1일 날, 이제 얘들이 무등산에 내려와가지고 1월 1일 날, 설날, 거기 피신해가 떡국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요시다가 말을 딱 들어오는 거야. 이제 거기 전투에 일어나는데, 거기서 순식간 해가지고, 기록에 하면, 김태훈 의병장이 그 순사를 명중에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이제 거기 아니까 일본이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어디 이제 어등산을 피신했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 김태훈 의병장 일대가 거기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거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안에 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할게요. 가장 우리가 지금 청산해야 할 대상이 친일파도 있지만 밀정이 후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발 의병사의 쾌거로 이 2명 사망했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까 한 거죠. 2명을 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가예요. 그랬다는 거고, 그 다음 의병사 쾌거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태훈인데, 지금 담양 여기에요. 얘가 이남으로 있었던, 그리고 여기 이제 얘가 무동전에 제가 겨울에 찍은 거고, 여기가 지금 그때 전투 지역에서, 여기 앞에 쭉 들어오니까 여기서 담벼락에서 딱 있다가 명중해 주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막 흉내내고 그랬거든요. 얘들 되게 그거 좋아해. 제가 고등학생 데리고 다니니까, 고등학생 그 전쟁력 좋아해. 지 죽을 거 생각 안 하고, 지가 쏜 것만 생각 안 해. 얘들은 그렇죠.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념비가 있고 이러면, 근데 지금 얘가 폐쇄가 됐어요. 이런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김태훈을 잡기 위해서 체포 15일 작전을 해요. 일본 15개 부대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넘어갔다가 어디에서 잡히냐면, 여기 15일 작전인데, 저기 어등산 중간에 굴이 하나 있어요. 이제 김태훈이 다리를 맞아 절고 있었대. 수문생이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포위가 돼. 그러니까 김태훈이 내가 내가 끝까지 지킬 그대도 나가시오 했더니 거기는 수문쌤이 끝까지 죽는 저항에 수문쌤이 거기서 몰살을 당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 김태훈 얼굴을 모른 거야. 진짜로. 근데 그 전에 이 김유리 송정리에서 잡혔어. 그러니까 이 어등산에서 지금 송정리가 송정 공원 있죠? 가보셨나? 그 송정 공원에 뭐 인망울 막 비도 있고 막 거기가 이게 터가 좀 넓어요. 거기다 넓어 놓고 김유를 데려다가 딱 보게 하니까 김유리 이제 자기 형이 먼저 울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김태훈이 그래서 부관 참시라고 표현하는데 목을 치고 그 다음에 김율도 그때 고자를 죽였다는, 이렇게 악랄한 일본 애들이에요. 이를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김태훈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 6살 못해. 총살 맞아. 그렇고 그 부인도 있었는데 그 부인은 더러지고 일부러 가슴과 얼굴을 이렇게 인두로 찢어가지고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기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후손들이 여기 사시고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총회장 김관선 회장 그 집안이 그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김갑지 지부장. 근데 이제 이 김갑지 지부장이 무등일보 편집국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강복회를 이끌었는데 진짜 후손이 잘 떼야 들었습니다. 나 그걸 보면 김태훈은요 동상이 5군데 있어. 어디 아까 무동촌에 있지, 우리 남산군 시비 있지, 그 다음에 어쩌면 어등산에 있지, 한평에 있지. 그 문평 갈맞이 마을이요 한평은 경계예요. 그러니까 한평에서 가져가봤어. 나주가 신경 안 쓰니까. 한평에 기상공원 아시죠? 한평도 굉장히 뼈대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다 세워놨지. 거기다가 어째 동성동에도 세워놨죠. 동성동의 동상이 이거예요, 이거. 동성동이 지나가면 동성광장에 안 보셨어요? 근데 그 김태훈이 가리키는 손가락이 어디예요? 어등산이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안쪽에 있으니 좀 옮겨놨대. 그거 옮긴 것도 김갑재 지부장이 막 신문 써가지고 힘써가지고 보인 데도 하자. 거기가 이제 그 지하철이 생기면 지하철이 생겼잖아요. 가려졌잖아요. 앞을 끄는. 그런데 최근에 어등산에다가 나주에 남도 의병을 세운다고 하니까, 공을 세운다니까 강주도 세우자 어등산에다가 좀 추진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파워를 발휘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이 김태훈 동훈이 김유는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저하고 뭐 애국도 나가고 지금도 굉장히 갈갈하시고 술도 잘 드시고 완전히 뭐 포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엄청 화를 내요. 김 선생이 그렇게 잘났어. 잘났지요. 저 김남철입니다. 막 했더니 무슨 얘기냐.
그때 같이 했던 좀 더 도적일 때 이야기할게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런가. 그리고 이거 총살했다는 이야기 나오죠. 26일 날. 근데 이 조경환, 전해산, 오성술은 나주 출신이에요. 나주시고.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이번에 글 썼어요. 읽어보세요. 좀 아셔야 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또 이것도 기분 나빠라 하지 말고 알아야 되니까. 예, 여기가 어등산 준턱이 있습니다. 여기가 호남대예요. 이렇게 하면 이 어등산이 천하의 차량, 여기 올라가면 싹 보여요. 남도가. 여기가 천하의 요새, 여기 앞에가, 여기가 항룡강이 흐르고, 이렇게 다 보입니다. 자, 이 무동산입니다. 여기가 소위 의병의 격전지, 중심지라는 걸 알 수 있는 산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등산, 여기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게 굴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23명이 뭐 있다가 마지막에 잡혀가는 곳이고요. 예, 굴을 보여줬습니다. 어등산입니다. 이 평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1년 정도 수백 일병 죽였으면 포항을 없이 다스리는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이 이 김태훈을 잡고 나서 이제 의병 비심이 없어졌다. 라고 얘기했고, 부인 나간 옷이 나간다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얼굴하고 가슴을 인두로 지졌다. 그리고 추수로 자결했다.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평가는 요구하겠습니다. 이러면 알아서 판단하시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네. 그리고 이거는 꼭 기억할게요. 이것이 바로 남산에 있는 비석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쳐서 문장 좋지 않으세요? 이거 김일이 썼던 거라면. 맞죠. 저는 꼭 여기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떠난 사람이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해석문이 딱 써져 있어요. 나중에 안내할 때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얘들도 조용해요. 예, 까불면 모르니까 시킬까봐.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명문장입니다. 국가의 안위가 경각에 달렸거늘 의로운 남자가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온 힘을 당해 충성하는 것이 의에 마땅한 일이니 백성을 구하는 뜻일 뿐 명예라는 것은 아니라네. 전쟁은 죽으려는 것, 기꺼이 웃음을 머금고 지하로 가는 것이 옳으리. 자기 동생한테 죽어라 쓴 이 못된 형 우리가 용서해야 쓰겠습니까? 아닌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야, 이런 거였죠, 이제. 가족 아픈 혼정사. 그래도 다 다행히 동직장 받고 다 했어요. 족봉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상 다 해놨잖아요. 기적비까지 남상 그렇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김유리도 같이 세워야 되지 않냐. 근데 김유리 결혼 않고 죽어서 후손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어서. 나무 집안 이야기가 좀 그러긴 한데. 자, 이거 이제 바로, 예, 농성광장에 있는 거.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 우리 남산에 있는 거. 이거는, 이번에 이거 새로 다시 세웠어요. 남산 쪽에 한편 기산에 있는 거에. 왜냐, 이게 일본식이거든. 제가 지적해가지고, 제가 그냥 우리 역사교사 모임에서 이건 아니다. 이거 하려고 다시 세웠어요. 작년에.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일 의병장. 처음 들어보시죠? 여기 산내동, 읍내 출신이에요. 이 산정동이도 일본은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때 정미소였대요. 그때 정미소 사람 부잣집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많은 군량미를 댄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총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수를 했고요. 탄약 제조를 많이 체포됐어요. 대구 가면 순국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 있어요. 이쪽에가 김태우 기적비가 있어요. 비석은 잘 세워놨어요. 더 충격적인 거 생각 보존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후손이 뿌리뿌리 흩어졌대요. 그 뒤로. 그래서 지금도 찾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후손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후손이 뭐냐면 정의를 오늘 우리 나주 시민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권양에도 처음 들어오시죠. 나주 출신입니다. 남편 출신이에요. 남편이 이게 대표적으로 생각났네. 신남이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조경환 부장, 참모장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밀정이 있어요, 이놈. 이놈 가다가 끝까지 처단합니다. 그리고 잡혀가지고 대구 감옥에서 순국 애국증 됐어요. 근데 이 분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박민홍도 마찬가지. 박민홍과 박민수는 동명이인이 같은 이름으로 쓰였어요. 다른 사람은 했는 향리 출신이에요. 여기 어느 집안 있죠? 예? 나주에 꽤 유명한 집안. 반남박씨가 아니고
밀양박씨입니다. 여기는. 자, 우군장이었고, 산업역 이렇게 원하래. 자, 그 남평, 영암. 같이 활동했다.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김태우만 인정하고 있어서 아쉽다는 것이지, 김태우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박사화는 드디어 교과서에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박사과라고 그러는데 이번은 향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나성하고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전부 다 나주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이제 국가에서 돈 인정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성화, 나상진, 나주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그 박사화라든지 박명 같이 활동했던 사람. 이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제가 시간을 좀 지키려고. 이 사진이 교과서에 실린 사진입니다. 한국의 의병을 위해 꼭 쓰는 수인데, 이 13명이거든요? 자, 이름을 다 써놨죠. 13명이 전부 다 어디다? 이분들이요, 그때 의병 잡히면 단심 여기 나주에 있었어요. 그러다 강주로 갑니다. 근데 강주 복심은 지금 1심, 2심, 3심 있잖아요. 그때는 단심, 복심 그랬어요. 복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대구에 있었어요. 그러면 대구로 가려면 어쩝니까? 가지고 못 가잖아요. 상이 막아 있으니까, 노령삼이 상.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여기서 잡히면, 강주에서 잡히면 영상을 통해서 부산으로 가요. 부산에서 대구 가는 철도가 있었어요. 그리 가거나 낙동강을 이용해서 대구로 갑니다.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이제 88, 지금도 대구와 우리하고는 힘들잖아요. 88 뛰긴 했지만 교류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이 호남 의병자들이 그때 복속 나와서, 근데 일본이 얼마나 재밌는 나라냐면, 기록이 중에 다 사진을 찍어놨어요. 지금 의병장 이렇게 기록이 어디 쪽에서 나오면 일본 기록이 나온 것을 우리가 연구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거나 없애버렸어. 후환이 무서워서. 그래서 이름이 밀정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도에 820명 밀정이 발표가 됐잖아요. 모든 게 30년의 비밀 해제가 되게 있는데 밀정도 몰랐겠지. 나는 공개 안 됐겠지. 근데 KBS 입수해가지고 지금 방송에 지금 유튜브 틀면 나와요. 근데 이래들도,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병장님들이, 제가 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조금 얘들인데, 우리 의병장님들이 전부 다 남도 의병인데, 항도에, 김홍구 제가 썼고요. 양진영, 이런 강주 사람 여기요. 서창, 여기도 부작은 의병장이에요. 신남인, 여기 한평 얼마 전에 추모제 했죠? 조기면은 별로 안 알려져 있어. 아시죠? 안경 누구예요? 보성, 담사리, 보성을 기반해서 이분도 많이 부각이 됐어요. 한 교수 때문에, 홍영기 교수가 논문을 발표해서. 그 다음에 김명철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강사문도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박사와 나주 출신, 나성아 나주 출신, 그 다음에 송명훈도 나주 출신, 오성술 여기요 대단히, 그리고 이강산 이분이 나중에 변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죽어야 돼. 죄송합니다. 모천년 안 돼. 그 다음에 강무경 누굽니까? 양만배 남편, 영남 의병장. 아까 그 얘기 안 했구나. 신남이라고 강무경 양만배가 어디서 잡히냐면, 혹시 여러분 하수령 하악산 아세요? 풍치골? 지금도 오지중이에요. 저 처음에 못 찾았고요. 우리 올라갔다가 자동차 빵꾸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도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는 오지 중에 오지인데, 거기가 털려요. 5명이 숨어 있다가. 밀정에서 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잡혔던 사진이 지금 많이 돌아다녀요. 신문 치면, 강무경 치면.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강무경도 대단하지만, 그 다음에 이 부인, 양방배, 여성 의병장으로. 그래가지고, 이 강무경은 사형에 죽고 본인은 어쩝니까? 어떻게 끌려나와가지고 평생을 수저를 지키고, 1997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영암에서 여성 의병 대대적인 사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군수가 딱 바뀌어버렸네. 우리 군수가 전통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지금 우승위로 바뀌었는데, 잘 하려고 믿습니다. 예. 이 분들이 전부 다 남한 폭도 대토벌작전의 전국이라는데, 우리 남도 의병이었다. 이 사진이 상징적인, 이분들을 다 사용하고 나서 일본이 비로소 나라를 병합했다.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 까지입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만족하고 저희 이야기는 딱 1시간 50분 했네요. 1시간 50분.
그리고 또 지금 의병들이 했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어졌다. 30만 세 강장세 5.18 민주화운동까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예, 통일운동. 그래서 제가 통일운동에 많이 하는데 여기도 많이 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썼는데요. 다행히 여기 돈이 인쇄가 나오면 통일의병기금에 기증을 하겠다고 했더니 더 많이 사줘서. 근데 세 분에게 질문한 사람에게 여기까지만 촬영하시고